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기 위해 썼던 군자금, 마약인 아편에서 나왔다는 사실 아셨나요? 왜 아프가니스탄은 마약인 이 아편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전쟁터에서 총 맞으면 놔주는 모르핀 주사가 아편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런 아편이 지금도 이런 진통제와 무통주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문학한 약사의 재미있는 이야기 메디슨 엑시스토리의 저는 펭귄 약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죠.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공세입니다.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밝히고 탈레반이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공세를 시작하고 단 3개월 만에 이 탈레반 정부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이 함락을 당하고 대통령은 도망을 가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죠. 최근에는 이 IS가 카불 공항에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굉장히 나라 정세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당시 아프간 정부군이 30만 명에 탈레반 군인은 6만 명밖에 안 되었거든요. 게다가 2001년 이후에 이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지원금으로 쓴 돈이 2,650조로 한국 정부 예산 5배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 군대와 경찰이 무기 사는 데만 97조 원,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 2배의 금액을 썼는데 사실상 20년간 이어져온 이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실패로 끝이 났죠. 도대체 왜일까요? 그리고 탈레반은 도대체 무슨 깡으로 세계 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아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마약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 양귀비라는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이 떨어지고 난 열매에 상처를 내서 이런 하얀 즙이 나와요. 이 즙을 말리면 아편이 됩니다. 사실 근데 아편은 인류가 최초로 사용하고 지금까지 사용해오는 약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 아편의 진통 억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술할 때 이 무통주사라고 들어보셨죠? 맞으면은 이 통증이 사라지는 이 마법 같은 주사인데 이 무통주사의 성분이 아편 유사제, 즉 아편에서 유래한 성분을 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항암 치료라던가 관절염, 급성, 만성 통증을 느낄 때 쓰는 이런 처방용 진통제로도 아편계 약물을 쓰게 되죠. 아편은 우리 몸의 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통증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실 진통 효과만 있는 건 아닌데요. 아편을 먹으면 잠이 오고 또 몽롱해지면서 심지어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취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 의술에만 쓰인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오락의 목적으로도 많이 쓰였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모르페우스라는 꿈의 여신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신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양귀비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양귀비의 아편이 굉장히 사람에게 기분 좋은 꿈을 꾸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부터 재배되었던 양귀비는 이미 진통제와 수면제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이런 아편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얼마나 많이 재배를 하냐면요, 국토의 34%를 양귀비를 키우는 밭으로 쓰고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아편 재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탈레반 세력들이라고 합니다. 아편 밀수와 이 아편 재배자로부터 이 걷어들이는 세금은 이 탈레반의 최대 수입원인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아프간이 2019년에 아편 생산, 소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21억 달러, 하나로 하면 2조 4,540억이라고 해요. 이 양은 아프가니스탄 국내 총 생산량의 10%나 차지하는 금액이죠. 또 탈레반은 이 아편 재배를 하는 아프가니인들을 보호해주고 이를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요. 한 해에만 4억 6천만 달러로 하나로 따지면 5,300억 정도를 세금으로 걷어들인다고 합니다. 탈레반 같은 이런 군사 조직들이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기를 살 돈이 필요하고 군사들한테 또 월급도 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군자금이 드니까 사실상 이런 아편 사업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아편 사업은 민간인들에게도 사실 중요한 사업인데요. 오랜 전쟁과 내전으로 일자리와 직장을 잃은 가난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주요 일자리가 바로 이 아편 재배 농장이라고 해요. 아프가니스탄 이 산간지대 대부분이 이 양귀비 밭이고요. 탈레반이 이 구역을 통치하고 난 후에는 그 면적이 더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만 되면요, 이 산마다 빨간 양귀비꽃이 피어가지고 온 세상이 빨갛게 변하고, 이 양귀비꽃이 떨어진 다음에 이 양귀비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아편 재배에서 40만 개의 일자리를 민간인들한테 제공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낮에는 아편 재배지에서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는 뭘 하냐? 이 동네 굴다리 같은 데 가면은 이 값싼 아편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편을 사서 피우는 거죠. 힘들고 가난하니까 이 값싼 마약인 아편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마약 재배지가 많은 곳은 대부분 이런 빈곤 국가가 많은 것 같아요. 뭐 필로폰을 만드는 북한의 빈민촌이라던가 콜롬비아, 멕시코의 코카인 재배 농장 같은 거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재배지처럼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마약이라는 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양귀비 열매 2,000개를 따요. 그래서 이거를 가공을 하게 되면 아편 10kg 정도를 얻을 수 있대요.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가장 큰 아편 생산 국가라서 그런지 아편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kg짜리 아편으로 우리 돈 218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편이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로 가면은 이 가격이 배로 비싸지게 되죠. 이 아편을 제가 잘 가공해가지고 모르핀이나 헤로인을 만들면 어떨까요? 같은 10kg이면 각각 8,870달러, 26,320달러, 한국 돈으로 1,030만 원하고 3,07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같은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밀을 재배했으면 그것보다 한 10배의 수익을 그 자리에서 얻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탈레반 정권에게 이제 세금만 잘 바치고 그러면은 탈레반 정부가 또 눈을 감아주니까 마약 재배의 유혹을 사실상 떨칠 수 없겠죠. 이렇게 잦은 전쟁과 내전으로 군자금이 필요한 이 탈레반 정권은 이런 아편 밀수업과 재배지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돈을 벌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 아편 재배지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또한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이 저렴한 아편에 중독되게 되는 악순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편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높은 중독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약 많이 먹으면 내성 생긴다고. 이 내성이 잘 생기는 약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아편계 약물입니다. 아편계 약물을 사용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 약물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게 됩니다. 다음에 같은 효과를 보려고 제가 약을 사용해요. 근데 이제 같은 양으로는 소위 말해서 같은 약발이 안 늦게 돼요. 처음에는 1로 시작했지만은 같은 효과 보려면 그 다음에는 2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 8, 점점 양을 늘려야 되죠. 효과는 뛰어난데 또 같은 효과를 보려니까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니 약에 쉽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아편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아편 특유의 금단 증상 때문이에요. 아편에 중독된 사람은 이 약을 끊게 되면 12시간에서 16시간 이내에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온몸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손이 막 떨리고 구토를 하고 환각과 우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약을 다시 하게 되면 증상이 또 곧바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아편계 약물을 끊고 다시 중독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금단 증상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아편계 약물은 이 수많은 종류와 양들이 아직도 쓰이고 있고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아편계 약물 때문이죠. 그래서 마약 산업은 이런 극단적인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 따라서 단기간에 엄청난 경제적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난한 국가에게는 이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걸 정도로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군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 그 자리를 탈레반이 장악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정세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어떤 변화를 끼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탈레반 사태로 긴장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이번 사태가 마냥 달갑진 않을 거예요. 첫째는 이 파키스탄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탈레반과 IS의 활동 무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토를 넓히고 싶은 중국과는 갈등을 겪을 일이 커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엄청난 아편이 중국으로 흘러들어올까봐 걱정을 하게 되죠.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 아편하면은 치를 떠는 나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중국이 왜 아편에 대해서 이렇게 치를 떠는지, 아편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실제로 약국에서도 쓰이고 있는 아편 유래 약물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하는 약사의 재미있는 이야기 메디슨 엑시스토리의 저는 펭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